입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분류의 정의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두 번째, 산출물, 투입물의 특성 및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자, 이 문제 근데 어디서 봤죠? 우리 바로 전 영상에서도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즉, 뭐냐? 이 문제 꼭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방금 나온 내용이네요. 자, 세 가지 분류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이 세 가지 분류 기준을 쓰시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전 영상에서 똑같은 문제를 제가 한번 다뤘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산출물이라는 것은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 그리고 산출물의 수요처, 산출물의 기능 및 용도, 요 세 가지의 분류가 기준되고요. 그리고 투입물의 특성은 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 기술 및 시설 등으로 이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다. 그리고 산투생 해서 우리 많이 외웠었죠? 이 산투생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눠서 분류하는 것을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에 각각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리고 추가로 예시를 들라는 문제도 나오고 있으니 예시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거 도식화에서 1차 때 외웠었죠? 주최생 해서 많이들 외우셨을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는 주된 직무 우선 원칙이죠. 자,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 내용과 관련 분류 항목에 명시된 직무 내용을 비교 평가하여 더 상관성이 많은 항목으로 분류한다. 자, 요 뒤에 나온 내용이 핵심이죠. 예를 들어서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과대 교수의 직무 내용을 파악하여 관련이 더 많은 분야로 분류해야 한다. 라는 내용 써주시면 되겠고요. 의사 써주자.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이죠. 자, 수행하는 직무가 상이한 교육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가장 최상급 직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직무가 상이해야 되는데 무슨 기준으로 상이하냐? 교육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예 다른 경우로 예를 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조리와 배달은 아예 다르죠. 근데 이 비중이 같은 경우라면 직능 수준이 더 높은 조리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생산 업무 우선 원칙이죠. 자,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직무라면 생산 단계에 관련된 업무로 분류해 주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빵집에서 빵을 만들며 직접 판매까지 하신다면은 이분은 이제 이제 빵을 만드시는 파티시에로 분류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체생에 우리 익숙한 문제니까 편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고용정보를 미시정보와 거시정보로 나누어 각각 2가지씩 쓰시오. 자,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미시정보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겠죠. 직업에 대한 정보,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 구인 구직 정보, 채용 승진 등 고용 관리에 대한 정보 기억나시는 거 최대한 써주시면 되겠고요. 거시 정보는 아무래도 이제 큰 부분을 다루겠죠. 자, 경제 및 산업 동향 정보, 노동시장 및 고용, 실업 동향 정보 이런 것들 2가지씩이니까 2가지 이상 써주시면 뭐 더 베스트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문제 나왔네요. 내부 노동시장 이론, 이중 노동시장 이론, 인적 자본론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노동시장 이론은 뭐냐? 자, 기업이 커지고 노동조합이 성장하게 되면은 기업 내부의 노동시장이 새로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성되어 노동시장이 내부시장과 외부시장으로 분리된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승려인의 특수성이나 현장훈련, 관습 등에 의해 형성되며 임금의 결정, 직무 배치, 전환, 승진, 현장 훈련 등이 외부 노동시장과는 단절된 채 기업 내부의 규칙이나 절차에 의해 형성된 노동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형성되는지 그리고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이고요. 이중 노동시장 보겠습니다. 자, 노동시장이 1차와 2차 노동시장으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 간의 노동력 이동이 아주 제한적이고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상이한, 서로 차별되어 있다는 거죠. 상이한 여건에서 결정되는 이론이다
그래서 1차 노동시장은 내부 노동시장에 의해 주로 형성되죠. 우리 전에 봤었던 내부 노동시장이죠. 그래서 1차 노동시장은 주로 내부 노동시장에 의해 형성되며 높은 임금이나 좋은 근로조건, 고연의 안정성, 승진 기회가 보장되며 결력에 따른 지위 향상이 이뤄지는 반면에 2차는 좀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2차 노동시장은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 1차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써주시면 아주 베스트겠죠. 자, 인적 자본론 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인적 자본론. 인간을 자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경제적 가치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자본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하고 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인간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인적 자본의 양과 생산성의 관계를 비례 관계로 보고 있다. 즉, 인적 자본을 내가 많이 투자할수록 생산성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 인적 자본론이다 라고 해서 뉘앙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도린저와 피오르의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요인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바로 방금 전 문제에서 내부 노동시장 설명하면서 그 형성 요인도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요거 꼭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요인 첫 번째, 숙련의 특수성입니다. 자, 특수한 숙련은 기록이나 문서를 통한 전수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부 노동력만이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런 특수한 숙련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노동력을 유지하면서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숙련의 특수성 때문에 내부 노동시장이 생겨난다라고 이해를 간단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현장 훈련입니다. 자,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들은 현장 훈련을 통해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암묵지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배워야 된다. 이거 뭐 문서로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숙련의 특수성과 상호작용하게 되며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자, 둘이 내용이 비슷하죠. 자, 그리고 관습입니다. 자, 작업장이나 현장에서 문서화되지 않는 규정들이 각종 사안을 규율하게 되면서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말 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부장님한테는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뭐 문서화되어 있진 않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관습, 암묵적인 약속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중 노동시장 이론에서 1차 노동시장의 직무 혹은 소속 근로자들이 갖는 특징 5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 1차 노동시장, 아까 문제에서 봤지만 약간 좋은 임금 그리고 쾌적한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외워봐야겠죠. 자, 먼저 1차 노동시장의 직무는 비교적 고임금이고요. 쾌적한 근로조건,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 승진기회 보장의 공평성이 있고요. 합리적인 노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차 노동시장의 소속 근로자들이 가진 특징은 낮은 실업률, 낮은 결근 및 이직률, 그리고 직업 훈련의 기회가 많고요. 경력에 따른 임금과 권한, 책임, 지위 상승, 연공급의 특징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8가지인데요. 우리 5가지를 쓰라고 했죠. 그래서 요 8가지 중에 5가지 아무거나 써주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나눠서 외워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4가지 굳이 나눈 거니까 큰 의미 두지 마시고 편하신 거 5가지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을 3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우리 아까 인적 자본은 생산성 향상 기대를 하기 위해서 당장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또 자본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투자를 어디에 하냐? 요거를 묻는 거죠.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직원들의 건강이죠. 네, 건강 수준이 올라가면 노동 공급 시간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시킬 수 있고 결근을 줄여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주입니다. 자, 근로자가 자신의 생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이주시키고 파견시키는 거죠. 거기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해주는 거죠. 이는 장기적일 때 더 경제적이다. 한마디 붙여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 훈련입니다. 자, 취업 후 우리 사업장의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통해 배우게 되는 기술 훈련이다. 요 기술 현장 훈련시키는 것도 인적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